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살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순간이죠. 바로 죽음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약간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숨겨진 심리적인 역학을 이해하고 나면 삶을 바라보는 정말 엄청난 통찰을 얻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체 없이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매일 삶과 죽음이 오가는 곳, 심지어 의학적 사실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가득한 병원이라는 공간에서조차 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그토록 피하고 싶은 껄끄러운 금기일까요?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그 이유를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입니다. 1965년의 기념비적 연구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죽음을 인식하는 네 가지 맥락, 모른 척하는 심리적 역학, 그리고 열린 인식으로의 전환을 볼 거고요. 이어서 5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이게 왜 지금도 중요한지 짚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흥미롭게 끌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1965년의 기념비적 연구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60년대 의학계의 분위기는 과연 어땠을까요? 당시엔 의사들이 환자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의사 허락 없이는 진실을 말하는 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죠. 그야말로 철저한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시기에 바니 글레이저와 안셀름 스트라우스라는 두 연구자가 아주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무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계에서 기념할 정도인데요. 이들은 6개의 다른 병원을 돌며 6년 동안 말 그대로 발로 뛰는 현장 연구를 했습니다. 단순히 진료 차트만 뒤적인 게 아니에요. 간호사실에 축치고 앉아 관찰하고 의료진 회의에 들어가고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눈 거죠.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바로 근거 이론입니다. 이건 학자들이 펴만한 책상머리에 앉아서 상상으로 뚝딱 만들어낸 가설이 절대 아니에요. 연구진이 병원 바닥을 누비며 인간 행동의 예측 가능한 패턴을 밝혀내려고 직접 창안해낸 혁신적인 방법론이거든요. 말 그대로 사람들의 땀과 눈물, 생생한 현장 경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연구가 밝혀낸 핵심, 두 번째 파트인 네 가지 인식의 맥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들은 병원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심리전을 네 가지 단계로 싹 정리했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병원 풍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닫힌 인식 단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환자 본인만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없다는 진실을 새카맣게 모르는 겁니다. 의료진은 이건 숨기려고 말을 돌리거나 진단 결과를 슬쩍 포장하죠. 환자는 자기가 곧 나아서 집에 갈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거나 삶을 정리할 기회조차 영영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마음 아픈 상황이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의심하는 인식 단계로 넘어갑니다. 환자들도 자기 몸이 변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때부터 필사적으로 단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간호사의 찰나의 표정, 의사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거죠. 하지만 의료진은 어떨까요? 바쁜 척 피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하면서 어떻게든 그 의심을 덮으려고만 합니다. 이때 병실 안의 긴장감은 정말 숨이 턱 막힐 지경이 되죠. 자, 이제 상황이 한계에 다다르는 세 번째 단계, 상호 모른 척하기입니다. 의사, 가족, 환자 본인까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곧 끝이 온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려고 날씨 이야기나 어제 본 TV 프로그램처럼 아주 안전하고 무의미한 주제로만 대화하는 아슬아슬한 연극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을 연기하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성 안에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프레임워크는 마지막 단계인 열린 인식으로 귀결됩니다. 드디어 묻혀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모두가 이를 인정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계가 마냥 평화롭기만 한 건 아닙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 의료진은 은연중에 환자가 다가올 끝을 아주 품위 있고 의연하게 받아들일 길 강하게 기대하거든요. 이게 환자한테는 또 다른 엄청난 심리적 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파트, 모른 척하기의 역학을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이런 독특한 소통 방식들이 실제로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의 멘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깊이 비교해 볼게요. 이 두 상황의 차이는 아주 극명합니다. 다 같이 모른 척하는 건 당장 어색하고 껄끄러운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임시방편으로 막아주긴 해요. 하지만 말실수라도 할까봐 24시간 내내 조마조마해야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뒤따르죠. 반면 진실을 마주하는 열린 인식 상태가 되면 어떨까요? 엄격한 면회 시간 같은 병원 규칙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 환자 스스로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주도권을 비로소 되찾게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 파트, 열린 인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아니, 열린 인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환자가 이 열린 소통의 상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지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죽음 기대의 유형 4가지로 분류했어요. 쉽게 말해서 의학적으로 죽음이 얼마나 확실하게 예측되느냐에 따라 의료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 끝나는 시점이 명확하다면 소통이 그나마 수월합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처럼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짙은 안개 속 같은 불확실성 상황이라면요? 의사들조차 입을 떼기 힘들어하고 결국 환자와 가족들은 깊은 혼란 속에 방치되는 거죠.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5번째 파트, 50년 후의 오늘로 와보겠습니다. 1960년대에 답답했던 병원 풍경들을 살펴봤는데,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지금은 이런 소통의 단절 문제가 과연 말끔히 해결됐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여전히 좀 씁쓸합니다. 현재 미국 인구의 65%라는 절반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익숙하고 편안한 내 집 침대가 아니라 차가운 기계음이 울리고 솔직히 말해 남이나 다름없는 의료진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말입니다. 소통을 가로막는 물리적, 환경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셈이죠.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정말 꽤나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똑바로 알고 열린 인식 속에서 임종을 맞을 확률이 세상에 무슨 병에 걸렸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린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암 환자는 84% 정도가 다가올 죽음에 대해 명확히 안내를 받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 환자는 겨우 절반 수준인 51%에 불과해요. 내가 걸린 질병의 종류가 진실을 알 권리마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더 속상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첨단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의사와 환자들은 여전히 이른바 회복 스토리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툭툭 털고 일어나실 겁니다 같은 따뜻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허한 위로들을 주고받는 거죠. 물론 서로 마음 다치지 않으려는 선의에서 나온 거지만 결국 이건 환자를 헛된 낙관주의라는 감옥에 가둬버리고 다시 진실을 외면하는 닫힌 인식으로 끌고 내려가는 꼴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파트, 이것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려 반세기나 훌쩍 지난 1965년의 이 사회학적 연구가 인공지능과 최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왜 아직도,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와닿는 걸까요? 이 대목에서 원문이 던지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소통은 그냥 말 예쁘게 하는 대화 기술 같은 게 아닙니다. 환자에게 남은 삶의 질을 통째로 결정짓는 핵심적인 치료 그 자체예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의미하게 고통만 연장하는 치료를 멈추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면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아주 정직하고 전문적인 소통이 절대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4가지 인식의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직면할지 모를 그 어렵고 무거운 대화의 순간들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병실에서 여러분이라면 침묵을 떼고 진실한 소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스스로 삶의 끝을 마주해야만 하니까요. 이 진실된 소통의 가치에 대해 꼭 한번 깊게 성찰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